반갑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2016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입학사정관 최윤정입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여름방학입니다. 지난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배워나가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제대로 해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수학, 영어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한다는 점이 가끔 저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석식 시간에 친구들이랑 식사하면서 가끔 막 울컥하고 참 알 수 없고 또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혼자만의 외로움과 싸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오늘도 수고 많았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과 1등이 만나 더 큰 1등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립부경대학교는 1941년도에 개교한 부산수산대학교와 1924년도에 개교한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하여 만들어져 약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라는 최적의 연구 환경에서 수산해양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환태평양 중심 거점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 부경대학교는 총 5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학 본부, 그리고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마지막으로 공과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형 캠퍼스와 공과대학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용단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연구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장, 녹산, 고성의 캠퍼스를 조성해 놓은 만큼 바이오, 환경, BK21플러스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유치 그리고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성과는 바로 라이덴 랭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라이덴 랭킹이란 세계 상위 750여 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0% 논문 비율을 조사한 지표인데요. 우리 부경대학교는 올해 생명과학 분야에서 당당히 국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부경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바겠죠. 자, 그럼 이제 부경대학교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시죠? 자, 이번 2014년 기준으로 의대 없는 종합대학 중 국내 3위를 당당하게 또 차지했고요. 이를 입증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취업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서로 1위라고 앞다퉈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연 어떻게 1위가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립부경대학교는 졸업생 규모가 가장 큰 가그룹, 그중에서도 국립대학교들 중에서 취업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과연 어떤 학과들이 취업률 상위 랭킹 차지했을까요? 매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학과들입니다만 올해는 생태공학과가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간호학과 역시 신설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의 전신이 부산수산대학과 부산공업대학이니만큼 이공계열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사회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문계열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산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힌 7급 공무원들 중에서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년간 1등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록금. 국립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립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 등록금이 낮으니까 장학금은 많이 받을 수 없겠네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해 약 60%의 우리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1년간 평균 수혜받는 금액은 약 234만 원. 등록금이 아까 보셨듯이 404만 원이니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170만 원입니다. 사립대학교 등록금의 4분의 1 이하 금액만 지불하고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장학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리 부경인의 시작은 한 끗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입생을 위한 장학 혜택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군별 수석, 단과대학 수석은 등록금 면제는 물론 용돈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명 중에 3명은 등록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PKNU 인재 장학 혜택을 받는 학교생활 우수자 정량의 경우 약 400명 중 10명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니 우리 학생들 수시원서 접수할 때 꼭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고로 우리 부경인의 3분의 1은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감 충만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역시 정말 다양합니다. 성적뿐만이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 대회, 공모전에서 수상할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명 중 1명이 장학금을 받으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보지 못한 학생을 찾는 것이 더욱 힘들 정도입니다. 한 대학을 평가할 때 정말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국제화 수준입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외국인 친구와 저 먼 타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꿈을 꾸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경대학교에는 70여 개국에서 온 1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단연 부산에서는 1등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 부경대학교 학생들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데요. 실제로 2014년에는 약 700여 명의 학생을 해외로 파견하였습니다. 이 700여 명의 학생들은 부경대학교와 해외 학술 교류 협정이 맺고 있는 50개국 394개의 대학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외 파견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파견되기 전에 튼튼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쌓고 어학연수, 국제계절학기, 해외 인턴, 교환, 복수학위 등을 통해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프론티어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의 역량으로 다양한 정부 특성화 사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5개의 사업단에서 매년 46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동남권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혜받는 학관을 보고 계신 화면과 같고요. 이 지원금들은 학생들의 장학금, 그리고 해외 파견, 연구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에 사용되면서 우리 부경대학교 졸업생들이 서울에 있는 우수 대학 졸업생들 못지않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자랑거리인 부경대학교의 기숙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캠퍼스에는 세종관이, 그리고 용당 캠퍼스에는 관객토관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모든 학생들이 대형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2가지, 바로 안전과 비용이죠. 먼저 안전. 우리 세종관은 혈관인식, 그리고 관객토관은 안면인식을 통해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행여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비용. 식비를 제외한 한 학기 입실비가 50만 원이면 원룸에 입주했을 때 한 달 생활비와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기숙사 내부 사진을 보실 텐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2인 1실, 그리고 1인 1실도 물론 준비되어 있고요. 학생들을 위한 휴식시설과 식당, 그리고 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광안대교의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꽃축제 역시 기숙사 내 방에서 편안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부경대학교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과연 우리 학생들이 부경대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전공에 대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는 크게 글로벌 자율전공학부와 6개의 단과대학에 있는 66개의 학부 및 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알아보실 텐데요. 먼저 글로벌 자율전공학부입니다. 우리 이과 학생들 중에는 공대에 진학하고 싶으나 경영과 경제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죠. 그리고 문과인데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 경제학 이 2가지 이상의 전공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물론 있겠죠. 혹은 여러 학문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나는 나의 전공을 선택하겠어 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 무대에서 특성화 트랙을 따라 융합형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이고 다양한 입학 혜택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국어, 수학, 영어, 수능 100분위 성적 중에서 2과목 성적의 합이 인문의 경우 180점, 그리고 자연은 170점 이상이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숙사 우선 입주도 보장을 하고 있고 학부 이름이 글로벌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때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든든한 재정 지원 하에서 남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내 미래는 내가 직접 디자인하겠다는 학생들은 꼭 눈여겨볼 만한 학부입니다. 다음은 인문사회과학대학입니다. 자, 이렇게 교직이라고 적혀있는 학과들은 교직 이수 과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전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이제 4번 계열인 유아교육과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전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화면을 잠시 보다 보니 하나의 의문점이 드시죠? 왜 중어중문학과가 없느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는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법,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중국학 전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공업, 패션 디자인학과들도 다름 아닌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요트, 조정, 카누와 같이 바다 위의 스포츠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해양 스포츠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생님, 밥 먹고 운동만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영학이나 심리학 등과 같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학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경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부경대학교 간호학과의 경우 취업률 100%를 자랑하고 있으며 국내 우수 종합병원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문과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단과대학인 경영대학입니다.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모든 전공을 통틀어 입학 성적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인 미생, 장그래처럼 온 세계를 누비는 상사맨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 바로 국제통상학부입니다. 예, 이제 네 번째, 우리 이공계 학생들의 지원서가 가장 많은 공과대학입니다. 부산공업대학이 부경대학교의 전신이니만큼 26개의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내겠다는 교수님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공학과의 경우 헬스케어 중심의 트렌드에 맞게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만큼 소방공학과와 안전공학과의 졸업생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경대학교의 자랑인 수산과학대학입니다. 수산과학대학의 경우 배를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가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정말 많은 단과대학인데요. 그런데 특이한 이름의 학과들이 많이 보이시죠? 일단 먼저 해양바이오 신소재학과의 경우에는 이름을 처음 딱 들었을 때 4년 동안 소재만 배우겠거니 하고 생각이 드실 텐데 소재도 소재겠지만 미래 해양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낼 양식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과이고요. 여러분의 팔뚝만한 슈퍼 미꾸라지도 개발해낸 학과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장이나 항해사가 되어서 드넓은 바다를 누비고 싶다는 학생, 그리고 나는 꼭 해양경찰이 되어야겠다는 학생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에 진학하시면 되고요. 물고기가 바다 밑에서 여러분의 밥상 그리고 접시 위로 올라오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해서 해양산업과 경영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해양수산경영학과, 그리고 수해양계 고등학교의 교사를 양성해내는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사범계열의 학과이고요. 이제 똑같은 생물은 싫다. 단순한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조개, 김, 파래 등과 같은 다양한 해양생물에 대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자원생물학과, 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내는 생물공학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사생명의학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 그대로 물고기 의사가 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일반 수의학과가 포괄적인 범위의 동물의 질병을 탐구한다면 수사생명의학과는 수사생물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부경대학교 수사생명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찾는 손짓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해양대학인데요. 우리 환경해양대학 역시 특이한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공학과와 생태공학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환경공학과는
각종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친환경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우리 생태공학과는 이미 오염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방금 전 우리 기숙사 사진에서 보았던 멋진 광안대교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공장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는 해양공학과가 있습니다. 바다의 전반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해양학과, 그리고 지질학과인 지구환경과학과, 또 내일의 날씨, 나아가 100년, 200년 후의 기후를 예측해내는 환경대기과학과가 있고요. 또 석유와 금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많이 묻혀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내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을 찾아나가는 에너지자원공학과. 마지막으로 우리 인공위성이 저 멀리서 보내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우리가 길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공간정보 시스템 공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만으로는 생소했던 학과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이만큼의 여러분 의문도 용납하지 마시고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찾아가면서 여러분의 진로를 직접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래희망이 바뀌게 될까봐 전공 선택이 조금은 망설여진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경대학교에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그리고 부전공, 전과제도와 같이 다양한 학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처음에 시작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부경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왜 우리는 부경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형에 대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죠. 70%의 학생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학생을 정시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당장 마주보고 있는 문제점인 우리 수시 모집에 대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넉놓고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우리 확인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0일 목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이고요. 면접고사가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1차 합격자를 10월 30일에 발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8일에 발표하고요. 또 이제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실기 위주, 학생부 종합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각 전형에 대한 설명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수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단 6번입니다. 그중 우리 부경대학교에는 총 4번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의 교과 우수자 전형, 그리고 창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혹시라도 실기를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실기 우수자 전형까지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실기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총 3번의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이제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시 모집 인원 중 약 20%를 차지하는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무단결석 3회 이상이 아니라면 모두 100점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교과 성적으로 5배수 1차 선발하게 되는데 이 말은 국어국문학과에서 창의인재 전형으로 총 4명을 선발한다면 20명에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이제 면접고사 성적이 30%, 1단계 성적이 나머지 70% 반영돼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의인재 전형의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난 2015학년도와 달라진 점은 인성 면접을 도입하면서 여러분의 교과 내용을 물어보는 전공 소양 문항을 폐지했죠. 그 예상 질문은 올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부경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인성 면접이 차지하는 점수가 1000점 만점에 300점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150점은 기본 점수로, 나머지 150점이 평가 점수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의 교과 성적 우수자입니다. 수시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형이니만큼 여러분들 꼭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을 따로 볼 필요가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잠시 우리 학업계획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학업계획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출 여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12월 2일에 수능 성적표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생 꿈꾸던 수능 대박을 이뤄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2월 1일부터 3일까지인 학업계획서 제출 기간에 학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자동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S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부경대학교 붙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로서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로 특히 입상 증명서를 꼭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총 1000점 만점에 학생부가 400점, 실기고사는 600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반영되느냐? 지난 2015학년도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결석 3회 이상이 아니면 출석은 무조건 100점, 교과 성적의 경우에는 1학년은 20%, 2, 3학년은 80%입니다. 1학년은 계열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되고요. 2학년, 3학년에서는 계열별로 조금 달라집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때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 국제지역학부에는 여기서 제2외국어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조금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되고요. 마지막 예체능 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또는 과학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문과에서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할 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2학년, 3학년에서 이수한 과학교과의 이수 단위의 합이 12하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땐 등급이 매겨진 전 과목이 모두 반영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경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보면 성적 계산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지원 자격을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총 415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PKNU 인재 장학금 기억나시나요? 우리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려면 단대별, 군별 1등을 해야겠지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다면 415명 중에서 10등까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꼭 제출하셔야 하고 서류종합평가에서 3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학생부 성적이 이 정도인데 저는 합격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하는 학생 정말 많은데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제출하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한 등급만으로 여러분의 합격 유무를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백령도와 같은 서해 5도 출신자, 그리고 만 35세 이상의 만학도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고 이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서류 종합평가에서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여기서 총 면접을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2인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정말 다양하지만 특히 여기서 집에 본인을 포함해서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이다. 물론 지원 가능합니다. 다전혀라는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출 서류나 평가 체계는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 1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지역인재.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왔습니다. 안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 꼭 공부를 하셨어야 하고요. 제출 서류와 평가 체계 역시 이전 전형들과 동일합니다. 이젠 조금 달라집니다. 83명을 모집하는 미래로 전형입니다. 우리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데요. 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서류 종합평가 100%만으로 별도의 면접고사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역시나 면접고사 없고요. 대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했거나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6년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하고 이때 부모님도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입니다. 근데 이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 단위에서 지정하는 기준 학과와 출신 학과의 기준 학과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마이스터 고교 졸업자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수해양 산업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이제 수해양 산업교육과의 경우에는 면접고사를 별도로 응시하셔야 되고 면접의 반영 비율 역시 20%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서류 종합평가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등급이라서 합격, 3등급이라서 불합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3년간 이 원하는 학과를 위해서 이 학생은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또 독서활동은 어떻게 하였는지, 협동, 나눔, 배려 행동과 봉사활동은 무엇을 하였는지 등을 학생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 동기라든지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지 이를 통틀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신 등급 중요하지 않나요? 내신 등급 역시 여러분들의 성실성의 척도로 판단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검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초 수학 능력,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 인성 및 품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이 전형,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제 유의사항 2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나는 스토리가 없어. 그러니까 선배들의 아름다운 글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하는 학생들이 매년 생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도 검증에서 귀신같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잡아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뭐죠?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작성. 꼭 담백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있겠지만 자기소개서에 절대 기입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2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토익, 토플, HSK와 같은 공인 어학 성적. 그리고 2번째는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저는 글로벌 인력이 되고자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하였고 현재 저희 토익 점수는 900점이거든요. 적는 순간 바로 탈락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단 먼저 계열별 반영 교과와 모집 단위 관련 교과만 평가하게 되고요. 단순 등급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학생의 성적은 갈수록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학과별 모집 단위 관련 교과의 경우에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사장에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면접위원분은 몇 분일까요? 총 3분입니다. 10분간 이 총 3분의 면접위원들이 여러분이 전공에 과연 적합한지, 자기 주도적인 학생인지, 인성과 품성은 바른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수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좀 해소되셨나요? 이제 대망의 정시 모집에 대한 안내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까지 페이스 조절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관리겠죠? 자, 12월 24일엔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경대학교 정시 원서 접수 시작일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이제 학과별로 가군으로 학생을 모집하는지 나군으로 모집하는지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가군의 경우에는 수능 100%, 나군은 수능 70%, 학생부 30%로 평가를 하게 되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사범계열인 유아교육학과,
소양산업교육과는 수능 90%와 면접 10%로 평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실기 준비하는 학생들, 가군의 실기 전형 어떻게 됐느냐? 학생부 30%, 수능 30%, 나머지 40%가 실기고사 점수로 반영이 되고요. 우리 부경대학교에는 실기고사 점수가 100% 반영되는 전형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평소에 꾸준히 틈틈이 성적 관리를 해놓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수능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시면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 두 과목을 반영하고요. 이는 국어 국문학과에 지원하면서 국어 A를 응시했다. 국어는 자동 0점 처리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 다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국어, 수학 모두 A, B 어떤 유형을 응시하셔도 괜찮고 과탐, 사탐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20계열은 어떠하냐?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두 과목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마지막 예체능 계열은 우리 친절하게 수학 반영하지 않고 국어 A 혹은 B, 영어, 탐구 영역은 사탐 혹은 과탐 모두 다 괜찮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가 각각 30%씩, 수학, 탐구가 각각 20%씩 반영되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가 각각 30%, 국어, 탐구가 20%씩, 마지막으로 예체능계는 국어, 영어가 35%씩, 나머지 30%는 탐구 영역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과 학생들 중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수학비를 끝까지 응시하는 학생들 가산점 당연히 받아가셔야겠죠. 자연계열 수학 B를 응시했었을 경우에 가군의 경우 표준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받게 되고요. 나군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의 14%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우리 국립부경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이은 시험과 무더운 날씨,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여러분 많이 지쳐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의 수험생 생활, 그 누구보다 뜨겁게 꿈꾸고 그 누구보다 힘차게 달리면서 후회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3월에 부경대학교 교정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